네, 안녕하세요. 방탄렌즈의 지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지금 글쓰기 모임을 새로 하나 열었어요. 유튜브로는 글쓰기 모임을 모집해보는 거는 처음인데 그냥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책을 이번에 처음으로 책 3권을 큐레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나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 정도인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쓰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과 브랜딩 책과 글쓰기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100일 중에 70일 정도 글쓰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글쓰기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좀 컨텐츠를 70개 쌓는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지금 글쓰기를 이렇게 하고도 있지만 유튜브나 또는 또 인스타나 스레드나 그 다른 플랫폼에다가도 글을 좀 편안하게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70개 쌓기로 이번에 좀 포괄적으로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독서도 하고 독서를 하다 보면 나의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아이디어를 통해 또 새로운 생각이 열리고 그리고 또 좋은 생각이 나타나니까 글쓰기와 독서는 찰떡궁합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2022년부터 글을 썼으니까 1, 2, 23, 4, 5, 6, 4년 정도의 이런 과정을 통해 정말 재미난 일들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퇴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와 영감을 얻었고 그리고 또 평상시 이렇게 삶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글을 통해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렇게 만드는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모임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제가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지금 2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2번째 책 쓰기 내용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원하는 것을 매일 종이에 써라. 근데 그때 쓸 때 우리의 삶이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거대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걸 마음에 적고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 원리 중에 하나가 좀 게임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인생이 게임이다. 게임의 어떤 퀘스트를 풀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치 이 그릇책에 딱 펼치자마자 게임의 달인이라는 발상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인생은 게임이다. 히토리 선생님은 인생이라는 게임의 달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 해도 그의 손을 거치면 모두 즐거운 게임이 됩니다. 앞장에서 소개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사실 저에게도 많았습니다. 히토리 선생님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마치 게임하듯이 즐겁게 바꿔버리는 분입니다. 마치 오델로 게임과 비슷합니다. 이건 검은색이다라고 생각하던 것을 아무렇지 않게 전부 하얀색으로 바꿔버립니다. 제가 지금 옷도 하얀색으로 입는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건 무조건 검은색이라 생각해서 검은색이 압도적인 의견이 많아도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즐겁게 차례차례 팟팟팟 하고 하얀색으로 바꿔버립니다. 히토리 선생님의 발상은 모두 게임에서 출발합니다. 게임의 달인은 단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철저하게 생각합니다. 납세액 일본 1위가 되는 것도 히토리 선생님에게는 납세액 일본 1위가 되는 게임입니다. 게임 규칙이 간단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쉬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고액 납세자의 대부분은 주식이나 토지 매각으로 이익을 얻는 데 반해 히토리 선생님은 사업 소득만으로 승부를 봅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사업도 혼자 하면 이익이 더 클 텐데 히토리 선생님은 제자들의 이익까지 생각합니다. 인재 모집과 스카우트가 사업 확장에 더 유리하더라도 그런 방법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축구는 손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서 재밌잖아요. 저도 일이든 뭐든 재밌게 하려고 규칙을 정하고 게임을 진행한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게임처럼 해봅시다. 인생을, 우리 삶을
좀 게임 속 플레이어, 내가 게임 속 플레이어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법칙들을 이제 얻어내는 그런 퀘스트를 깨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중간에 하다가 힘들다고, 게임은 이제 플레이 법칙이 있잖아요. 그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걸 좀 바꿀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나만의 레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레벨을 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네요. 마루칸 본사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도쿄 신코이와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빌려 5명만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5명만으로도 운영을 했는데 이 규모로 대기업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게임을 해보는 거죠. 게임은 어려울수록 재미있습니다. 쉬우면 금방 질려버리니까요. 롯본기나 마루노우치 같은 화려한 도시에 빌딩을 올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코이와를 떠나 번화가로 가면 전부터 오시던 분들이 방문하기 힘들어질 테니까요. 히토리 선생님에게 게임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평생, 아니 천년 동안 써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게임을 할 때 어디까지나 즐거움과 따뜻함을 추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릇은 즐거움과 따뜻함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인생을 좀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고통은 감수하고 모든 것을 좀 억지로 해야 되고 엄청나게 애를 써야 하는 건지, 그래서 실패를 많이 맛보고 아픔을 많이 맛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화를 풀어보고 싶다. 그런 걸 글로 좀 편하게 쓰시는 시간도 좀 마련해보고 독서 모임도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이 궁금하다면 한번 독서 모임 그리고 글쓰기 70일 여정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